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72번째. 오늘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아내의 가출로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운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저에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사주 상담을 하던데요. 먼저 저의 자식복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주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주에 자식이 나에게 짐이 되는 형상이네요. 그러니 자식이 내게 너무 부담이 되는 형국의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뿐만 아니라 사주의 처가, 즉 아내가 전혀 힘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경우 처와 생별사별, 즉 주거이별, 살아이별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런 게 사주에 나타나는군요. 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여자를 사귀었는데 덜컥 애가 생겨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라 벌이도 안 되고 나도 고생, 어린 아내도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2살 때인 95년 결국 아내가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너무도 힘들었고 재혼은 꿈도 못 꾸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자식이 부담되고 처와 이별을 하게 되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죠. 갑인년, 계유월, 병자일, 기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갑인년생이시면 1974년생이시죠. 2019년 올해 46살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네요. 자, 이분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의 자식운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저는 자식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사주에 아내, 처가 상당히 힘이 약해서 이별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간인 내편인 오행이 많아서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면에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의 땔감인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비겁인 불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죠. 지장간, 인목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땔감인 인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연지의 인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역시 해 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간목, 인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병화와 간목뿐이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은 간목하고 인목뿐이다 보니까 내편의 세력이 상당히 약한 것 같죠.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준 오행이죠.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니까 힘이 받고, 이 세 가지가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 그 다음에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인목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큰 물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그러면 상대편은 계수, 유금, 자수, 기토, 해수 해가지고 상당히 상대편의 세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물기운이 있죠. 계수, 자수, 해수, 큰 물, 작은 물 합쳐진 물과 금생수까지 받으니 상당히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이 세력이 상당하니 내 편이라고는 간목 이목밖에 없어가지고 사주가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약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금생수를 받은 물이 되겠고, 자, 용신은 인목, 불을 품은 나무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간목이나 인목이나 용신인데 너무 멀죠. 일간일 때 좀 무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더욱 약해진 이유가 이게 바로 옆에서 좀 붙어가지고 이 정도나 갑인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용신이 튼튼하기는 튼튼하지만 무정하다. 이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희신, 운에서 오는 거는 나무도 괜찮고 은나무도 괜찮고 불기운도 괜찮네요. 큰 불. 왜? 여기서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목생활을 해줘가지고 불기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나무가 되면 자연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도 되고, 그래서 희신은 나무도 괜찮고 큰 불기운도 괜찮은 운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운기 흐름이 12살부터 이렇게 좋은 운기 아니죠. 마운 하나까지는 거의 물기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운으로 하네요. 자, 이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식운을 먼저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뭔가요? 관이죠. 관이 바로 자식도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게 직업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이 어떤가. 자식운을 보려면 관이 계수, 자수, 해수 이렇게 있네요. 자, 어떤가요? 너무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고 병이란 얘기예요. 이 사주의 병. 그러니 이 병화 불이 이 물한테 한 방이면 꺼지게 생겨서 땔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정하고, 그러니 주변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물들이 불을 끄려고 공격을 하니 상당히 불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두고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통변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사주에 물기운이 많다 보면 자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맞는 얘기죠. 자식이 이렇게 본인이 질 수 있는, 자식도 질 수 있는 힘,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식도 내 자식이 되는데, 이렇게 사주가 약해가지고 이 자식이 부담인데 이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이런 사주는 한 명이나 이렇게 두고서 파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키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간이 많다 해서 자식이 많다고 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형국이 돼서 자식이 상당히 나한테 부담이 되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배우자 처도 상당히 힘이 없다고 얘기했죠. 처가 어디 있나요? 처가 재성이죠. 재성을 찾아보면 월지에 유금이 있네요. 자, 유금이 왜 힘이 없나요? 바로 금생수를 하고 있죠. 자수, 계수에게 금생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을 많이 받죠. 힘을 받는 흙이라도 토생금 해주면 힘이라도 받으면서 생을 해주면 좀 나을 텐데 토생금을 못 받는 데다가 물한테 계속 던져주니 생을 해주니 이 쇠는 기진맥진이 돼버리네요. 그리고 해수, 자수, 계수 합쳐져서 큰 물이 되다 보니까 거의 수다금침으로 퐁당 빠졌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네요. 그만큼 쇠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쇠가 재성으로서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배우자 덕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 이별수, 주거이별, 살해이별이 되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다가 보니까 자유, 월자고 일지, 결혼궁하고 배우자궁이 파살이네요. 파살이라는 거는 호파살이죠. 혼인이 깨진다는 살이죠. 결혼궁하고 일치 있으면 이렇게 재성이 질이 안 좋을 경우 파살의 작용력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내하고 이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내 덕,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던 내용이고, 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관이 직업운이죠. 관은 직업운인데 직업운도 상당히 직업도 본인이 강해야, 파워가 강해야, 사주가 강해야 본인은 힘들어 이렇게 질 수 있는데
본인 힘이 약하면서 이렇게 관이 흉하니 힘이 강하니 본인이 관한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직업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강해야 직업을 쥐고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업한테 역전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직업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 안정도 안 돼서 어렸을 때 아내가 나가버리니까 혼자 직업 안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애를 키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이 아내가 나갈 때가 95년도예요. 95년도면 22살 정도 되겠죠? 22살 때 95년도가 을해년이네요. 을해년. 어떤가요? 이 을목은 들어와봐야 병한테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대신에 이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들어오면서 물을 더 범람시키다 보니까 어떤가요? 이 쇠는 거의 수다금집으로 약해졌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더 어떤가요? 더 힘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아내가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거의 소멸됐다시피 했던 수다금집으로 소멸되다시피 하니까 죽어 이별, 살아 이별이 되는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수가 들어오면서 쇠 기운을 너무 설기시켜 버리니까 그러면서 해수가 들어오면서 물이 또 범람하니까 나한테 부담이 되는 아이가 부담이 돼버린 아내가 나가버리니까 자신한테 모든 육아 책임이 다 와버리니까 부담이 되죠. 그런 형상의 운이 을해년이네요. 그래서 을해년 변동의 기운도 오고 해수가 역마살이죠. 변동기운이다 보니까 변동기운도 와가지고 이 쇠의 힘도 상당히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기운도 상당히 범람하게 하니 자식이 부담되고 아내가 나가버리는 그런 운기가 을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기에서도 그러한 기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